요즘 모잠비크에 그 석유 가스가 많이 나서 우리 한국하고 협력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모잠비크의 이제 인프라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새로 구축하고 있는 단계고 해서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우리 한국과의 교류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오찬이 너무 늦어져서 여러분을 늦게 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신 강기부 위원장님, 그리고 김강림 의원님, 그리고 김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세 분이 하신 말씀을 다 보태면 제 뜻이 충분히 여러분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남아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이자스민 의원님, 이만호 의원님, 그리고 김영자 의원님, 같은 의원님, 이름이 같으신 두 분이신데요. 감사드리고요. 김사원 의원님, 같은 대구에서 경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정무위에서 또 와주시고 기재위에서 많이 와주신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정보화가 선진화되려면 여러 부서에서 협업이 되어야 되고 이 메커니즘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칸막이를 허물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려면 좀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런 행사 때라도 좀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얘기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제를 두 분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김상욱 교수님 그리고 이남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가 우리 전체 한국의 ICT 발전과 공공정보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방법을 제안했을 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막상 우리가 이 문제를 열어보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세계의 밖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인식이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기재위원장이신 강기부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섹션을 아주 열심히 들으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토론회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환경이 좀 좋아지고 결국은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옳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이 방법을 이제 더 이상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푸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제가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강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네. 여기 오늘 정부에 계신 국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가장님도 너무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이 생각의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느냐 하면은 이제 정부와 예산을 쓰면 정부의 한 예산을 떼어주니까 거기도 정부의 예산을 또 준다, 또 없어져 버린다 이런 개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여러 가지 부분에 지출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출할 비용도 정보화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뭐 4대 중증이나 그리고 보육이나 양육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정보화 시스템으로 가져가면은 똑같은 거의 유사한 효과로 어떻게 더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얘기가 많이 되었었지만 작년에 통과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어떻게 그런 기형적인 법이 나왔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소프트웨어가 10억, 매출 10억에 12.9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1인당 연간 임금비가 7,7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매출 구조를 생각한다면은 도저히 개발자를 직접 써서 시스템이나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최소 가격 타당성 검토하는데 대기업 한 명에 들어가는 게 2억에서 3억 정도의 임금비를 차지를 해야만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대기업 일방 통행적인 이 소프트웨어 문화를 계속 둔다고 했을 때는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출자 대기업 집단이 일단 현장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또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또 기업들이 와서 또다시 예전에 하던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대기업이든 소프트웨어 인력을 직접 투입해서 개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생태계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인력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내 직원이건 남의 직원이건 직접 투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선순환적으로 개발 인력이 자연적으로 질 좋은 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수많은 공공정보에 수백 조를 투입을 했는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 인프라를 닦고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외산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썼지 실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개발하고 그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개발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비용을 썼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인력에 투입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또 한 번 국가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중복 투자와 이중 개발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개별 기업체가 만들어야 될 수많은 툴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개별 기업에 줘서 그걸 툴로 만들어주고 다시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시장 친화적 메커니즘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한다고 외쳐도 시장과 반대되는 정책을 쓰게 된다면은 절대 산업 육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여러 부처에 있는 국장님들 그리고 여러 부처가 많은 공공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이 육성이 되고 산업이 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봐준다면 우리 산업이 확실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많은 공공사업 발주자들도 와 계시는데 제가 많이 요청을 받은 게 감사 시스템의 개선을 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감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부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고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가 힘있고 소신있고 책임감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감사 시스템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이 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만이 우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선순환 고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까지도 써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이 생태계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인식을 공유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문을 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생태계를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님께서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장시간 이제 무거운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부신 와주님도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